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요. 요즘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한 대화 상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실한 대화 상대가 단 한 명만이라도 있는 사람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실한 대화 상대가 한 명이 없어서 그 사람을 얻지 못해서 벼랑 끝에 내몰리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우리나라의 자살이 좀 심각한 수준이다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도 그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자살률 세계 1위는 요지부동으로 계속 동일하게 가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들이 사실 삶 속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의 아저씨에서도 그 작은 그 아가씨가 그 나중에 이성균한테 굉장히 많은 마음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나의 아저씨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그런 존재가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대화 상대. 그건 누구나 바라는 게 아닐까요? 그쵸. 우리가 정말 그런 대상을 바란다면 우리 역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대화 상대가 되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글을 쓰기 때문에 그 불특정 다수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 오거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만난 적도 한 3-4번 되고 그리고 또 전화를 한 적도 있고 한 3 시간 전화하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한테 잠깐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대화 상대가 필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마음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겪었던 피로함과 스트레스와 슬펐던 감정들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의 그 전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들어주는 게 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다닐 때 우울증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주기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맛있는 거 막 사주면서 찾아왔는데 항상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을 얘기하고. 그럼 저는 몇 시간이고 그들의 인제 신세 타령과 한풀이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그렇지 않아. 언닌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위로해 주고 그럼 이제 나중에 울면서 있다가 나중에 갈 때 웃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이 가졌던 생각의 보따리를 그대로 다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쪼끔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또 몇 주 지나서는 또 똑같은 문제를 갖고 보따리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꽂혀 가지고 막 좋은 글도 보내주고 막 이메일도 보내고 그쪽에서 이메일 보내면 답장도 해 주고 막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이 이제 교정되지 않고 그들의 인지 능력상의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볼 때 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운영 박사도 아닌데 누구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안아 주고 다독여 주는 것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강주은 씨랑 최민수 씨가 사이가 좋은 걸로 유명하신데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강주은 씨를 이렇게 모방해 가지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최민수 씨가 단숨에 알아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는데 어떻게 알아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와이프의 언어에는 "사람을 안아주는 게 있다. 포근하게 감싸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언어가 남들을 포근히 감싸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갈망을 좀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마크 트웨인도 그랬잖아요. "나는 칭찬을 듣고
두 달은 살 수 있다. 칭찬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마데카소를 발라주는 것도 없는데 돈도 안 되는 칭찬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러팅의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칭찬을 할 때 마음에 없는 정말 요란한 빈수레 같은 칭찬은 곤란한 것 같고요.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보고선 딱 포인트 있게 그 사람을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의 응어리진 한이라든가 속상했던 마음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치유돼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부모한테도 사랑을 못 받았고 연인한테도 버림당하고 베스트 프렌드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 원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눈빛에 사인을 보낸다고 하거든요, 뭔가. 그리고 죽기 전에 뭔가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글을 쓴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나를 살려달라는 의미로 그런 걸 보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눈빛을 알아차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수요일마다 그 청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해서도 별 얘기 없어요. "오늘 뭐 먹었어? 밥 먹었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자." 5 분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되게 정말 다정한 말투로. 근데 이 청년이 그 전화를 이제 몇 달을 받은 거예요, 수요일마다. 그리고서 나락으로 치달아 갔을 때 이 청년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수요일 날 할머니가 전화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그 전화는 누가 받지?' 이것 때문에 그 청년이 결정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너무 마음이 되게 포근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이었는데 그날 해고당한 거예요. 그리고 해고당해 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엎친 데 덮치겨. 이 가장은 정말 어떻게 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가구처럼 대하고 ATM 기계처럼 대하고 아이들하고는 라포 형성이 안 돼서 멀뚱히 맨날 쳐다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이 가장은 '오늘 내가 죽어야겠다. 난 살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아파트 그 주차장에서 어떤 여사님이 커피 한 잔을 주시는데 너무 따뜻한 미소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고선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음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가장은 그날 그 커피 한 잔 때문에 죽으려던 결심을 내려놨다고 해요. 여러분이 따뜻한 대화 상대가 돼줄 수 있다면 누군가한테 그거는 생명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식도 없어. 난 사회성도 부족한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소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